몽주아 뜨스. 이제 오늘은 쉬는 날이라 잠깐 공원에 놀러 왔습니다. 앙리뇽 공원이란 곳이고요. 어떻게 지낸지 한번 또 공유 드릴게요. 일단 몬트리올이라는 곳 자체는 이제 슬슬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좀 다녀본 결과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시드니 같은 대자연을 좋아하던 제가 좀 뭔가 유럽풍 건축물이 많고 좀 뭔가 작은 소규모 도시 안에 좀 갇혀있는 그런 느낌은 사실 좀 받고 있긴 해요. 그게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더 뭐랄까 극복 아니면 좀 잊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자연이 많거든요. 제가 있는 곳도 자연 중 하나죠. 공원인데 되게 아름답죠. 근데 저는 이제 바다 약간 좀 이렇게 대자연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은 한국인데 어쩔 수 없이 좀 시드니를 그리워하는 좀 그런 향수병 아닌 향수병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대요. 캐나다 살던 사람이 호주 가면 캐나다가 그립고 호주 살던 사람이 캐나다 오면 호주가 그립대요. 제가 그런 경험담들을 좀 보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지금 공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어딜 가나 도시마다 다 장단점은 있겠죠. 일단 이번 2주차 제 수습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벅차면서도 조금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자꾸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불어에 대한 좀 자부심이 강한 곳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느낀 게 제가 며칠 전에 퀘벡 사람을 만났어요. 퀘벡 그분이 이제 첫 번째 제 미숙한 불어로 화가 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불어로 모르고 여행 어땠니? 라고 물어보려고 했던 거를 너 투숙이 어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약간 스몰 토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약간 체크인 할 때 약간 공백이 좀 있어요. 뭐 카드를 꽂는다라던가 아니면 뭐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잠깐 이렇게 무음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 잠깐 스몰 토크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때 이제 스몰 토크 하려다가 오히려 고객이 약간 예민하게 반응해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퀘벡 간데 일부러 프랑스어 하는 거를 듣고서 영어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브라보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프랑스어가 아직 부족하지만 잘 체크인을 해낸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퀘벡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한 주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면 너무 빠르게 프랑스어를 말을 해서 제가 전혀 알아듣질 못해서 제 슈퍼바이저를 불러서 대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일본어를 써본 경험도 있습니다. 일본어 잘 못해요. 여튼 그런 재밌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좀 자신감 깡다고 뭐 실수해도 약간 어쩌라고 이런 마인드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냐면 내가 불어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반대로 너네가 한국에 와서 한국어로 체크인을 해봐라. 약간 그런 마인드고요. 그래서 부족해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불은격이죠. 뭐 수건 필요하신가요?를 탕수육 필요하세요라고 잘못 얘기한 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어떻게 난 외국인인데 이제 그렇게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실수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불안은 이해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실수하는 것보다 자꾸 물어보는 게 낫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저는 약간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너무 못하거나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자를 거면 잘라라. 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너희가 정 마음에 안 든다면 나중에 자를 거면 잘라봐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뭐 한국에서도 바랬던 것 같이 그런 인정욕? 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여기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잘하면 안 되고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저를 제 자신이 더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더 높아져야 되고 저를 더 지킬 줄 아는 그런 탄력성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확실히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조금 변명 아닌 변명으로 조금 바빠서 요즘에 운동을 못 했는데 운동하면서 계속 그런 멘탈도 잘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튼 뭐니 해도 가장 큰
장벽은 이제 불어이고요. 저도 제 태블릿으로 공부를 해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저는 불어를 배우고 싶어 해서 한 30분씩 혹은 1시간씩 서로 언어 교환 아닌 게 언어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어장들이 있어요. 단어장 어플들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챗GPT한테 뭐 좀 모르는 단어나 아니면 단어 뭐 본인이 정사하는 분야 뭐 저는 호텔이니까 호텔에 관련된 단어 50개 알려줘 아니면 그냥 단어 리스트 달려고 해도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단어장 활용해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적으면서 단어 공부하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문법만큼 중요한 게 또 단어더라고요. 사실 근데 프랑스어 문법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단어도 정말 무시 못하게 중요하다. 사실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어를 들었을 때 그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 보면 아는 단어인데 들으면 모르는 단어가 진짜 많아요. 그런 것들도 계속 노출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툭이 좀 다이나믹했어요. 제가 그런 기록들을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저장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은데 확실히 쉽지 않다는 거는 늘 느끼지만 이번에도 더 느끼고 있어요. 한 주가 정말 길더라고요. 이게 리셉션이 역시 쉽지 않아요. 할 게 많아요. 팔로업도 할 게 많고 그리고 저희 호텔은 이제 곧 레노베이션을 하거든요. 시설이 노후돼서 그래요. 이렇게 컴플레인이 자주 들어와서 그거를 그런 인적 서비스로 더 이렇게 보상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더 인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 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하는 영상을 직접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또 공유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공유 드릴게요. 바이바이.